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또 크립토 시장 루나 클래식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전체 크립토 시장 뭐 그래도 비트코인 일부 또 상승을 하면서 분위기가 다시 좀 살아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씩 괜찮아지지 않을까. 뭐 다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또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해주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그런 분석들이 뭐 허튼 말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시장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루나 클래식이나 USTC도 여전히 역시 마찬가지로 초록색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점점 좋아지는 그런 차트를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뭐 사람들 많이 지루해하고 뭐 힘 빠지는 소리들 많이 하고는 하는데 뭐 그렇죠. 지금 뭐 전체 이게 차트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런 구간이고 또 그런 구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또 그만큼 상승하는 구간이 다가올 수 있는 확률도 시간도 그만큼 다가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루나 클래식 또 커뮤니티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랑 또 궁금해 하시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 어쨌든 D앱들 루나 클래식 관련된 D앱들 이거는 헥사곤 지갑 관련돼 가지고 여전히 열심히 뭐 회사에 하여튼 열심히 D앱들 개발을 하고 있고 새로운 그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개발을 하고 있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조금씩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라코프트콘 관련돼 가지고 뭐 항상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고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그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까지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은 대릭 이 차트 분석해주고 제가 뭐 자주 이 차트 분석해주고 뭐 시장 방향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해줄 때 제가 자주 언급을 하고 또 말을 이 사람이 한 그런 트윗의 글이나 말들을 제가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오늘따라 뭐 많이 포스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루나 클래식 뭐 차트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또 분석한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데 뭐 전반적으로 루나 클래식 여전히 뭐 좋은 그런 앞으로 있을 상황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자신도 역시 뭐 다른 루나 클래식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많이 달고 뭐 그 사람들 뭐 차단해야 될 사람들은 뭐 차단을 하고 뭐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전문가들이 계속 꾸준하게 루나 클래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분석들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들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주는 거는 정말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뭐 저도 뭐 이런 인플루언서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좀 더 양질의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어 가지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라인 드리프터 지금 리패킹 관련돼 가지고 열심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코인베이스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코인베이스에서 조만간 상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거기 댓글에 보면은 뭐 상장이 된다는 거냐 뭐 안 된다는 거냐 뭐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렇게 헷갈려 하시는 게 맞아요. 사실 저도 좀 제가 좀 나빴죠. 약간 좀 기대하는 마음에 좀 약간 좀 헷갈리게 이야기를 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리기 또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볼게요. 이게
전체 내용을 거기에 대해서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정확하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저도 뭐 혼란을 일으키고 싶어도 뭐 좋은 혼란이든 나쁜 혼란이든 네, 어쨌든 정확하게 일단 말씀을 알려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코인베이스 재상장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저뿐만이 아니죠. 네, 최근 코인베이스 루나 클래식의 활성화는 정상적인 거래를 위한 재상장이 아니라 재상장이 아닙니다. 아직은 지갑 거래를 지원하는 활성화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갑 활성화는 큰 의미가 있으며 활성화됐다, 지갑을 활성화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큰 의미가 있으며 재상장을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제가 지난주에 포스팅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미 루나 2.0 내부자들은 유동성 엑시트 작업을 통해서 자산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네. 루나 2.0은 벌써 자금이 유출되고 있고 오래 가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생각합니다. 또한 법원 판결 이후에 루나 2.0은 곧 상장 폐지 절차를 밟을 것이고, 이건 이제 대립 생각입니다.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래소에서도 도미노 효과처럼 루나 클래식이 재상장 될 것입니다. 요 부분은 이제 대립 생각이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이 현상이 엄청난 폭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하며 차분하게 시장 투자 심리 개선과 루나 2.0에 대한 법원 판결에 주목할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루나 클래식을 매수하거나 노출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루나 클래식. 네,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요 어떻게 좀 클리어해지셨나요? 사실 이 대리 글만 봐도 사실 오히려 좀 더 헷갈릴 수가 있죠. 앞부분은 팩트고 뒷부분은 대리의 생각이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대릭도 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이야기 해줬는데 이거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써놓으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거를 제가 코인베이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서버가 터져가지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서버가 지금 작동이 안 되니까, 접속이 안 되니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었던 건데, 네, 이게 루나 2.0이죠. 이거 보이시죠? 테라 루나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루나 클래식이고, 네, 요거는 그냥 루나 2.0인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요 설명이 여기 위에 이렇게 참고, 이거 설명 여기 써 있는 내용이 요게 다르다는 거예요. 테라는 코인베이스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 간단하죠. 코인베이스에서 서포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딱 써져 있어요. 근데 루나 클래식은 뭐가 길게 써 있어요. 테라는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지만 코인베이스 월렛에서는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딱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요런 말이 써 있어요. 코인베이스에서 지원하지 않는 암호화폐가 표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인 거죠. 답변인 거죠. 코인베이스는 현재 시가총액에 따라서 결정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 정보 설명, 과거 거래 데이터 관련 백업 및 프로젝트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해당 자산은 하위 집합은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루나 클래식은 거래가 안 되더라도 현재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더라도 그 밑에 뭐 라코프 토큰이건 뭐 민코인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거래할 수 없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는 교육 목적으로 제공되며 코인베이스가 향후 특정 암호화폐를 지원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꼭 상장될 겁니다 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아직 상장된 건 아니고 무조건 여기 올라왔다고 상장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인 거죠. 하지만 뭔가가 바뀌었다, 뭔가가 달라졌다라는 거는
충분히 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상장이 될 수 있겠구나. 분명히 루나 2.0이랑 루나 클래식이랑은 분명히 다른 노선을 가고 있고 방향성이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에서, 그런 이유에서, 그런 맥락에서 대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루나 클래식이 분명히 좋은 코인이라고, 그리고 앞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릭은 이런 이야기를 뭐 해도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영상에서 루나 클래식 코인베이스에 상장된다는 거냐 뭐냐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 헷갈릴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이까지 팩트만 놓고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상장된다는 거냐 안 된다는 거냐, 저는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도 상장이 되고 당연히 업비트에서도 상장이 돼서 또 좋은 분위기에 좋은 그런 또 차트, 좋은 가격이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 지난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랑 조금 헷갈릴 수 있었고 또 오해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건 스트라스콜이 또 여전히 루나 클래식 관련돼 가지고 뭐 최근에 대단하게 이슈가 많이, 개발 쪽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뭐 이런 스트라스콜 그리고 뭐 스테이크빈 이런 사람들은, 개발자들은 여전히 개발 관련돼 가지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뉴엔 랩스 같은 경우도 뭐 내일 모레나 아마 그 관련돼서 또 보고서가 올라올 것 같은데, 네, 오랫동안 한 2주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좀 너무 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네들도 이렇게 보고서 쓰는데 집중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만큼 정성을 쏟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또 루나 클래식 이 리패깅 관련돼서 또 새로운 제안서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리패깅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뭐 좋은 제안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대부분의 제안들이, 저도 여러분들이랑 많은 제안들을 이야기를 해왔고 그거를 썸머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도 많이 짚어보고 했기 때문에 뭐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대부분 뭐 비슷하고, 안정성을 찾아야 되고 또 하여튼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또 활성화시키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좀 더 이해시킬 수 있고 간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뭐 매 시간 이거 나올 때마다 다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리피깅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꾸준하게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들이 점점 더 현실 가능성 있고 점점 더 심플해지는 그런 아이디어로 진화를 하고 있다. 그 정도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언론에서 여전히 이 코인베이스 재상장 관련된 이 뉴스를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 코인베이스가 주력 지갑 루나 클래식 스왑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는 이 루나 클래식이랑 루나 2.0이랑 루나 클래식이랑 똑같이 루나 클래식은 코인베이스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다, 이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코인베이스에 이렇게 내용을 바꿨다. 그리고 루나를 보이콧하려는 이 제스처는 거래소가 곧 루나 클래식을 재상장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 꼭 재상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써놨지만은
그 이야기의 또 반대면에서는 그럼 재상장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로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소식으로 인해서 루나 클래식 가격이 주요 성능 지표에서 함께 상승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리고 요건 이제 그 올로즈에서 지금 그 FCD 호스팅 하는 것 관련돼서 투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스가 생각보다 많이 이제 예스 표를 많이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아무튼 지금 예스에 많은 표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내용 또 전달을 해드립니다. 네, 이것도 이제 루나 클래식 관련돼서 또 제안서들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이런 내용들도 좀 더 내용이 구체화되고 사람들의 관심사가 좀 몰려들고 하면은 제가 또 필요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을 또 정리해서 다시 또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소각률이나 스테이킹률 뭐 크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베이스 내용 같이 봤죠. 그리고 이거 하나 또 있어요. 지금 그동안 루나 클래식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제가 매번 외신만 그 다른 나라 코인게이프나 뭐 다른 나라 그런 언론에서만 이 내용들을 제가 번역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했었는데 블록미디어라고 우리나라 이 언론이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루나 클래식 관련돼서 기사를 되게 오랜만에 한번 또 실었습니다. 거의 한 3, 4개월 만에 내용이 나왔는데 내용이 뭐 내용 뭐 간단하게 볼게요. 테라 커뮤니티,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죠. 루나 클래식 및 USTC 부활 노력 계속하고 있다. 리패깅 관련된 이야기겠죠. 네, 테라 커뮤니티가 루나 클래식과 스테이블 USTC를 되살리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14일 비트코인 리스트에 따르면은 이번에 커뮤니티가 루나 클래식 공급 데이터를 문서화하기 위한 조직 구성을 제공했습니다. 공식 CS API 엔드포인트를 올로즈 FCD로 변경. 네, 좀 전에 우리 봤던 요 제안서 요거 보고 지금 기사를 쓴 거죠. 이라는 제목은 올로즈를 테라 커뮤니티의 공식 조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서에 따르면은 올로즈는 엔드포인트를 호스팅하고 루나 클래식에 정확한 공급 데이터를 제공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이 제안은 또한 루나 클래식의 순환 공급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대한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제안서에는 올로즈와 같은 조직이 설립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고 현재로서는 유통 공급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이나 조직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이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이는 체인에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무단 변경은 일반적으로 개발자, 검증자 또는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올로즈와 같은 공식적인 데이터 출처를 지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루나 클래식의 유통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제안서는 향후 거버넌스 투표 없이 FCD 내부 유통량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안이 통과되면 올로즈 FCD API는 USTC와 루나 클래식 이외에 다른 모든 네이티브 토큰에 대한 공식 정보 소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로즈는 제안이 통과될 경우 이 역할을 맡기로 동의했습니다. 올로즈도 뭐 동의를 했다는 이야기죠. 맨 마지막에 한 이 정도 투표된 상태에서 올로즈에서 예스에 투표하면은 뭐 거의 되는 거겠죠. 아무튼 이런 내용 뭐 하여튼 제안서 올라온 내용 아주 이제 포멀한 내용이죠. 뭐 틀릴 수 있거나 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또 기대감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주 포멀한 내용 중에 하나를 이렇게 기사로 실었는데 아무튼 국내 언론에서도 이렇게 루나 클래식에 대한 기사를 싣고 있다는 내용으로 그런 이유로
제가 또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또 생각보다 오늘 많은 일이 있었고 또 루나 클래식 또 점점 좋은 그런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다. 좋은 상황으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아주 좋네요. 아무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